그럼 지하철 앞에서 총 얼마 정도 장사해보고 차리신 거예요? 역 앞에서는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정도? 그 남편분이 이렇게 가게를 얻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약간 저희는 아직 집을 사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집을 샀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희는 또 집에서 이제 싸서 역에서 팔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게가 생겼을 때 약간 그런 안정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년 전에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을 팔다가 이제는 김밥집 매장을 운영하게 된 30대 사장입니다. 저희 채널에 1년 전에 나오셨었잖아요. 네. 출근길 지하철 앞에서 이제 김밥 파는 사장님으로 그때 이후로 바로 차리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 1년 전쯤에 지하철역 앞에서 그 촬영을 할 때가 아마 일주일 전쯤일 거고요. 그때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손님들한테 이제 전단지 나눠드리고 김밥집 매장 오픈한다고 홍보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역에서 한 10분 15분 떨어진 곳에 매장을 차리게 됐어요. 그럼 지하철 앞에서 총 얼마 정도 장사해보고 차리신 거예요? 역 앞에서는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정도? 그렇게까지 오래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일부러 오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지하철 역 앞에서는 조금만 경험을 쌓고 이제 매장을 차리려고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자영업을 하기에는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가게 차리셨는데 그때 경험이 좀 많이 도움 되셨나요? 제가 만약에 역 앞에서의 경험 없이 바로 매장을 운영을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사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밥을 만들 때 어떤 노하우라든지 언제 재료가 상하고 언제 재료가 신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운영을 하면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하철역 앞에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좀 값진 기억이에요. 저희 가게는 저기입니다. 바로 집 앞이네요, 걸어서. 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게가 굉장히 작고 이제 아담하네요. 네, 저희 가게가 한 6.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홀식사 위주보다는 저희가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조그맣게 아담하게 매장을 지금 좀 차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차리는데 얼마 정도 들으신 거예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포함해서 한 거의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하철 앞에서 이제 김밥 팔아서 이제 모은 돈으로 차리신 거예요? 사실 지하철역 앞에서 되게 이제 많이 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그때는 뭐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쌓는 시기였고 그 전부터 모아놓은 거 그리고 조금씩 사실 부모님께서도 조금 도와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차리게 됐습니다. 그럼 지하철 앞에서는 약간 돈보다는 경험을 쌓으신 거네요? 그 당시에 김밥값 자체도 2,500원으로 다양한 메뉴를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의 노하우, 저만의 메뉴 개발 같은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참치김밥 이런 김밥도 다 2,500원 팔으셨던 거죠? 네, 뭐 참치, 치즈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철역 앞에 판매를 하면서 메뉴가 2가지에서 한 7가지, 8가지로 늘어났었어요.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빨리 나오는 이유가 이 밥 때문에 좀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밥이 되는데 한 50분 정도 걸려서. 밥을 저울에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대중으로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항상 저울에 대서 그람수랑 물량이랑 체크한 다음에 쌓아놨습니다. 어쨌든 김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밥이잖아요. 근데 그 밥이 뭉개지는 식감이나 너무 꼬들꼬들한 식감이 되면은 먹으면서도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일정한 밥 맛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김밥 장인 같으시네요? 장인은 아니고요. 장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원래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왜냐면 이게 밥이 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일찍 나와서 재료 준비를 미리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밥뿐만 아니라 기본 야채 같은 거는 전부 다 그날그날 하기 때문에 오픈 시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는 반드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는 7시 오픈이에요? 네, 7시 오픈이에요. 엄청 빨리 오픈하시네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에 아침 일찍부터 오픈하는 김밥집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빈틈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지하철 역 앞에서부터도 원래 새벽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사는 사람의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열어봤는데 그래도 아침에 생각보다 오시는 분들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 지어놓고 야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예약이 있어서 밥을 2통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할 생각입니다. 예약도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예약이에요? 이게 오늘 오전 예약이에요. 몇 건이에요? 7시 반까지는 20줄 정도 예약돼 있고요. 그리고 9시에 또 뭐 20줄 정도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박 나신 거예요? 아, 대박은 아니고요. 서울씨 왔어? 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 오전을 7시부터 9시까지 오전을 도맡아주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 빠르시네요? 이게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김밥만 싸다 보니까 스피드는 좀 뭔가 빨라진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혹시 예약하셨어요? 전화로 좀 혹시 뒷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1457번이요? 네. 지금 이제 한 줄만 나오면 돼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손님이 들어오시네요? 네, 이제 어제 다 예약한 손님이셔서 그러니까 직접 안 써시고 기계가 썰어주네 김밥을. 김밥을 제가 직접 써는 것과 이 기계가 썰어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 차이, 그리고 김밥을 많은 사람의 손목의 보호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줄 하세요? 7줄이요? 15에서 20분 정도 네. 괜찮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줄 혹시 20분까지 가능할까요? 20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7시 30분에서 35분 사이? 선생님 혹시 지금 주문하시는 거죠? 네. 진짜 죄송한데 저희 지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앞에 주문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7시 반까지 예약이 꽉 찼거든요? 7시 반에? 네. 어떡해요? 7시 반에 찾아올게요. 괜찮으세요? 진짜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진짜 정신이 없네요. 지금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렇게 자주는 못 오고요. 종종 이제 오는 거고. 혹시 여기 사장님이 가게 차리기 전에 지하철 앞에서 이제 김밥 하신 거 아시나요? 그때 종종 사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단골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종종 사 먹고 있어요. 혹시 알바분은 여기 네. 사장님이 예전에 지하철 앞에서 장사 먼저 하셨던 거 아시나요? 네. 근데 저는 알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고 있었고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이 말해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손님분들이나 네. 알바분이나 다 이제 사장님 스토리 다 아시대요? 제 생각에는 별내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나온 영상이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손님분들 좀 있나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의 힘이 이렇게 클지는 몰랐는데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 정도 연령층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실 때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많이 사오시면서 갑자기 절 보면서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좀 마음이 엄청 뭉클했던 좀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절 보시면서 이렇게 또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이 이렇게 또 상기가 되셨는지 또 눈물을 조금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좀 감사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왔어? 참치한 시작 알려주세요. 누구신가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왔습니다. 오늘 좀 바쁘셔갖고 도와주러 나오신 거예요? 네, 원래는 애기 등원해놓고 오는데 오늘은 잠깐 좀 일찍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좀 주문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500원 외상한 손님 있었잖아요. 네네. 손님의 댓글이 좀 많았는데 네, 제가 그분께 정말 좀 죄송해요. 왜냐면은 그분이 사실 좀 시원하고 털털하셔서 그렇지 되게 자주 오시는 손님이거든요. 500원도 또 주시기도 했고 너무 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고마운 손님입니다. 대한 중에 참치 넣는 게 맛있죠? 네. 이건 무슨 김밥이에요? 묵은지 참치 김밥이에요. 생각보다 묵은지랑 참치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건 얼마예요? 이게 저희 김밥 메뉴 중에 제일 비싼 김밥입니다. 이게 4,500원이에요. 그 남편분이 이렇게 가게를 얻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리의 가게가 생긴 거에 좀 약간 좀 감격스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는 아직 집을 사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집을 샀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희는 또 집에서 이제 싸서 역에서 팔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게가 생겼을 때 약간 그런 안정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오픈했을 때부터 이렇게 잘 됐나요? 근데 오픈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픈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때도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쭉 잘 됐던 거예요, 1년 동안? 아, 그때 이후로 쭉 잘 된 건 아니고요. 좀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고 오늘이 조금 바쁜 날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일평균으로 한 90 정도? 그 정도 팔면은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아마 인건비 이제 포함해서 한 7, 80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랑 아내분 인건비 포함해서? 네. 그럼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 네.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 않나요? 뭐 주위에서 사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또 지하철역에서 보낸 시간과 그리고 또 직장 생활했던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되게 또 감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사장님의 목표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이렇게 꾸준히 와서 저희 김밥을 맛있게 먹어주시는 손님이 여기 와서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되게 기분 좋은 식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표인가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게 목표예요. 여태까지 믿고 기다려준 아내분한테 한 말씀. 제가 4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 4년 동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장사를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진짜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서로 너무 힘든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잘할 테니까 이제는 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하시거든요? 싸우는 게 뭐 한쪽의 잘못은 아니니까 저도 뭐 잘못하는 게 있고 장사를 같이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약간 맞춰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에는 좀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같이 으쌰으쌰 일하고 있습니다. 나왔어? 단무지도 나왔고 계란만 남았네? 태블릿 메뉴판 메뉴잇은 주문 누락이 없고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 메뉴를 무료로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5% 할인 혜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